네, 이번 유형은 등차 중앙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등차 수열을 배우면서 일반항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성질이 되겠네요. 일명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 이제 등차 수열 이제 써보면 A1, A2, A3, A4 다섯 개까지 좀 써볼게요. 그래서 AN인데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첫째항, 얘가 첫째항 플러스 D가 되겠고 얘가 첫째항 플러스 2D 그리고 첫째항 플러스 3D 얘가 첫째항 플러스 4D가 돼요. 맞죠? 그랬을 때 요 이제 등차 수열에서 이러한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요 것에 몇 배를 해보냐면 2배를 해보자고요. 2배를 하게 되면 2A1 플러스 2D가 되는데 그 값은 결국에는 얘랑 더한 거랑 같더라. 또 여기다가 한번 2배를 해보세요. 얘 2배를 하게 되면 2A1 플러스 4D가 되는데 얘는 자 얘랑 더한 거 됐어요? 또는 얘랑 더한 거랑 같더라.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2배를 하면 2A1 플러스 4D인데 얘는 요 수열을 더한 거 또는 요 수열을 더한 거랑 같더라. 즉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가운데항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2배한 것은 양쪽의 두 등차 수열의 합이랑 항상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을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쓰죠. 어떤 A 그리고 X, B가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가운데 거에다가 2배를 한 것은 항상 양쪽 거에 합이 돼서 그 x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쓸 거고 이때 이 x를 등차 중앙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차 중앙을 구하라 그러면 양쪽 수열의 합에다가 거기다가 2를 나눈 것을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하나의 이제 성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등차 수열이 3개 또는 4개 또는 5개가 나왔을 때 그 수열을 결정하는 숫자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총 3가지 경우를 보통 많이 나와요. 3가지 경우. 그래서 첫 번째는 세수가 등차다. 세수가 등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수가 등차 수열이라 그러면 그냥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처럼 A1, A1 플러스 D, A1 플러스 2D라고 둬도 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수열의 가운데 것을 기준으로 D만큼 뺀 거, D만큼 더한 거라 그래서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이면 요렇게 세 숫자로 두고 푸는 게 그래도 문제 푸는데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게 어떤 3차 방정식의 세근이랑 또는 어떤 세수가 준 등차 수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세수의 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세수의 합이라는 것은 얘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남아요? 3A만 남죠. 그러니까 결국엔 세수합이 주어진다면 3A가 돼서 우리는 A 값을 알고 있고 즉 중간의 값을 항상 알고 있는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수가 등차면 이렇게 두겠고 만약에 네수가 등차면 어떻게 두는 게 문제 푸는데 용이하냐면 이번에는 공차를 2D만큼 간격으로 해서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가 되겠다. 요렇게. 그렇게 되면 얘를 다 더해봐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4A가 되겠죠. 또는 요렇게 2개 더해보고 요렇게도 2개 더해봐요. 그러면 그거의 합은 전부 다 얼마가 되는? 2A가 되는. 보이시나요? 요거 합하고 요거 합은 또 같게 되는. 이런 식으로 2A로 갖게 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수가 등차면 A-3D, A-D, A 플러스 3D라 두는 거고요. 세 번째, 다섯수가 등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A-2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가 되겠다. 이번에는 마찬가지 다 더하게 됐을 때 얼마가 되도록? 5A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두면 그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우리는 중간값을 구하면서 이 A 값을 하나 나오니까 조금 더 미지수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우리가 실제로 식 하나만 더 알면 공차도 구할 수 있는 문제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개를 배운 겁니다. 첫 번째는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 두 번째는 세수, 네수, 다섯수가 등차 수열일 때 그 형태를 두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등차 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풀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시 문제는 2017년 6월 학평 나형 23번입니다. 자, 보세요. 내수 3, A, B, 12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합니다. 뭐예요? 내수가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내수가 등차면은 얘가 A-3D, A-D, 그리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둘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요 두 개를 더한 거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를 구하라요. 얼마? 2A가 되겠죠. 그런데 내수가 등차면 요거 두 개 더한 것도 얼마가 된다? 2A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 더한 거나 요거 더한 거 같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A 더하기 B는 그대로 얼마라고? 15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긴 해요. 얘를 만약에 직접 A랑 B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인 거니까 자,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이 되니까 우리는 직접 공차를 찾아서 A랑 B를 구해도 된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는 첫째 항은 3인 거고 네 번째 항, 즉 얘가 10인데 얘가 3 플러스 몇 D가 되는 거예요? 3D가 되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면 9니까 D가 3이 되겠다. D가 3이니까 이게 세 칸 간격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되겠고요? 6이 되겠고요. B가 9가 되겠다. 그래서 A, B를 직접 구하라 그러면 일반항을 통해서 구해줘도 되는 거고 지금처럼 내수가 등차 수열인데 가운데 거에 두 개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양쪽 합이랑 같다라고 이용해서 구해도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유형에서는 등차 중앙과 각각의 숫자가 몇 개 숫자가 등차 수열일 때 그 숫자를 놓는 형태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예시 문제도 풀어보면 이 등차 중앙과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사용되는지를 학생들이 충분히 익힐 수가 있을 겁니다.